현덕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코스닥이 800선 밑으로까지 떨어지고 있고 네. 모처럼 좀 정말 오랜만에 시장이 좀 휘청거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 지수만 보면 상당히 무서운데 네. 저는 오늘은 무조건 기회다. 네, 이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빠지는 이유가 시장 데이터가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어제 미국에서 금융주 두 개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40%, 하나는 60% 급락이 나왔는데 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커지게 되면서 결국 지금 이 긴축에 대한 어떤 그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은행주 두 개가 무너지면서 어제 미국의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7%가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까지 같이 하락이 나온 건데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어제 근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더 안정이 됐고 달러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리한 긴축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오다 보니까는 시장은 파월이 계속 긴축을 할 수 있겠나. 2019년도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QT가 이제 그만두면서 시장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부작용 때문에 파월이 더 이상 긴축을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달러가 안정되면서 오히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의 어떤 악재는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시장 데이터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짧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번 조정을 견디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도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거고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 시장은요. 다음 주면 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매수 관점을 봐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잠깐 나오고 있을 4시 모레 방송에서 자세히 또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장 하락은 뭐 지표로 인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은 일단 신용장구가 좀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 쪽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전일 매수한 저희의 공략주 리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어제 제가 매수했던 것도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결국 이 시장을 이용해서 살 종목들은 시장 그 조정이 끝났을 때 가장 먼저 어디가 반등 나올 것이냐라는 걸 보는 건데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그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NPU IP와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IP를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AI 시장에 대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요. 이 AI가 시작되고 나서 엔비디아에서 가장 큰 이 AI 행사가 열릴 것이고 그에 앞서 3월 16일 날은 또 MS가 AI 행사가 있고요. 또 3월 16일 날 바이두의 챗GPT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면은 결국 또 AI가 다시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저점을 이용해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를 더 사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오히려 매수할 관점이지 빠졌다고 해서 매도할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바이오 쪽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카나리아 바이오 제가 바닥에서도 말씀드렸고 요 올라와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저는 또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바이오 종목을 좀 사두신다면은 아마 이번 조정 끝나고 나서 큰 수익 날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금 들어가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바닥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치면은 요 바닥에 있을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한 종목 역시나 이 어떤 시장의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시장 무서워하지 말 그런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서운 시장이긴 하지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오늘도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바이오다. 네. 물론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저희가 매수하고 나서 수익률이 많이 나긴 했지만 네. 전반적인 바이오주들의 흐름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에서 올라가면서 네. 그에 대한 어떤 이 바이오 시장 용기를 주고 있는 건데 대통령까지 좀 챙기고 있다. 왜 그런 걸 보신다면은 아마 바이오 쪽에서 용기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바이오에 꽂힌 대기업.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직접 챙긴 이유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10대 그룹 중 5곳이 바이오를 신사업을 낙점해서 이미 5그룹이 이제 그 바이오 관련 기업 운영하고 있고 5그룹도 지금 이 바이오 쪽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대 그룹 중에 5곳이 바이오 신사업에 낙점을 했다라는 건데 뭐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하나, GS, HD, 현대, 농협 등등 해가지고요. 이 10대 그룹이 바이오 신사업에 낙점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지금 이쪽에 좀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10대 그룹이 직간접적으로 지금 이 바이오 산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중 5곳은 바이오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알겠지만은 삼성, SK, LG, 그다음에 HD 현대하고요. 롯데까지도 이번에 이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면서 지금 바이오 쪽 가고 있고 HD 현대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또 암크 바이오 설립하면서 지금 롯데도 그렇고 HD 현대도 지금 바이오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하고 GS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 바이오 사업을 또 러브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0대 그룹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가고 있고 5곳은 계열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밖에 없고 이 10대 그룹이 직접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 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바이오 쪽은 사실 신약 개발까지 좀 그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만은 됐을 때는 정말 그 어떤 그 파괴 효과는 크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2038년도에 바이오 시장이요. 2037조 규모로 커질 거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건데 이때 2028년도에 반도체 시장은 700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8년도에 반도체 시장보다도 3배나 커질 수 있는 게 바로 바이오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바이오 중에서 지금 또 이 데이터 발표를 다음 주에 발표할 그런 또 종목을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중에서 한 종목을 오늘 공략해 보겠습니다. 바닥권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자. 첫 번째 종목 ST큐브를 네. 선정했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카나리오 바이오가 올라설 때 바닥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모습과 흡사한 건데 이게 지금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실제 지금 이제 일상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다음 주에 이제 이 초록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이 데이터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건데 이 면역항암제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면역관문 단백질인 BTN1A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관문 단백질이 이 모든 암에서 지금 난소암, 비소세포 폐암, 두경부암, 식도암, 방광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그게 문제인 건데 그 면역 관문 단백질을 이제 없앨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 HST-C810을 항체를 개발해 가지고요. 이에 대한 지금 그 안정성 확인을 했고 일상이 2월 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그 탑라인 발표를 원래는 4월 달에 이 미국 암 연구학회에서 발표하거든요. 근데 3월 14일 날 다음 주에 이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할 그 데이터에 초록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과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이미 평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쁘게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좀 담아놔야겠다. 왜냐하면 다음 주 초록 발표할 때쯤 되면은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 좋은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바닥에 있죠. 1차 상승이 나온 다음에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좀 2차 상승을 좀 시도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주가 보시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초록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로 2만 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지금 워낙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15,500원 대응해서 다음 주의 내용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500원으로 다음 주에 주가 상승을 기다려보자. 네. 오늘 매수해서 기다려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안에서 나왔고요. 두 번째 어떤 종목일지 이번에도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유럽, 미국의 IRA입니다. 이게 네. 3월 말 4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올 거고요. 네. 유럽은 다음 주, 근데 미국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임박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리튬 관련주가 올라간 이유인데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럽이 다음 주에 이제 초안 발표가 있는데 그 전에 나온 게 핵심 광물 구매 기간을 신설하겠다. 그러니까 유럽을 대표하는 광물 구매 기간을 신설해서 이 핵심 광물 구매 기간이 이제 대표적으로 광물을 구매한다는 겁니다. 역시나 지금 유럽의 IRA나 미국의 IRA의 핵심 뭐냐면은 역내에서 생산해야 되고 역내에서 생산했을 때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인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어쨌든 그 초안이
다음 주 14일 날 공개가 되는데 이미 몇 개 나와 있죠. 그래서 원자재 확보를 위한 중앙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미국의 IRA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광물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핵심 광물 구매 기간을 설치해가지고요. 실제 영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생산해야 한다. 이 폐배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자재를 기반으로 필요한 전략 물자 수요의 최소 40%가량을 영내에서 자체 처리한다. 역시나 폐배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쪽 산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초안 나오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졌고요. 미국 IRA는 이미 나와 있는데 구치안을 다시 발표한다고 했는데 3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주가 움직임이나 지금 미국 내에서 일도 본다면은 발표가 임박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쪽의 종목들 준비해보자라는 거고, 오늘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꽤 조정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이쪽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점에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자재 2차 전지 가장 심으로 보이는 게 리튬이라서 네. 물론 오늘 리튬 내에서 하락하는 급락하는 종목도 있지만 강원에너지의 경우에는 그렇죠. 또 상한가까지 상한가 들어갔죠. 가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원자재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성일 하이텍을 네.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강원에너지가 상한가 들어간 걸 보면은 네. 아마 시장의 분위기 어떤지 아실 겁니다. 성일하이텍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사이클 업체입니다. 최근에 급등세가 나온 이후에 지금 조정을 겪고 조정이 있는데. 쫙 나왔고요. 네. 그리고 왜 대표한 리사이클 업체냐면은 캐파가 가장 크고 유럽과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럽의 IRA,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IRA에 대한 최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2,700억 나왔고요. 영업이 481억 나왔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가 나왔습니다. 이미 크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번 연도 비쌀 것 같은데 내년,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캐파가 가장 크기도 한데 그 캐파를 또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캐파가 현재 글로벌 8개 리사이클링 파크를 가동 중에 있고요. 북미의 진출을 구체화시키고 있고, 헝가리 공장이 약 2만 5천 캐파, 그다음에 폴란드 공장이 1만 톤 수준이라서 북미와 지금 유럽에 공략하고 있는 캐파 중에 가장 크고 국내에서 가장 큰데, 이게 지금 1공장, 2공장 생산 능력의 3배 달하는 3공장 건설하고 있고요. 그 3공장이 2024년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까지는 작년과 실적이 똑같겠지만 비슷하겠지만은 2024년부터 내년부터는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의 IRA가 시작되고 있고요. 유럽판 IRA가 이제 초안 나오는데 그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성일하이텍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충분한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이미 양봉 크게 나오고 나서요. 절반 정도 이상의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최근에 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19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짧게 잡을 수 있겠죠. 14만 7천 원으로 손절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9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는 14만 7천 원? 네. 네, 7천 원으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성일하이텍 리사이클과 관련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대표적인 대장주인데요. 이 종목의 앞으로의 유럽발, 미국발 수혜를 기다려 보겠고요. 그 외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듣는다고요?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좀 두려움을 좀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시장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가 좀 설명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네이버 밴드에 자료 올려놨거든요. 네이버 밴드에서도 데이터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흔들려서 내 마음과 내 투자 전략도 흔들릴 때 그렇죠.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기준점을 잘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했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